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전체 아직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 뒤쪽으로 가는 그 동맥이 있는데 기저동맥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막혔다 하면 의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전 대뇌동맥이라고 해서 앞쪽에 또 생기면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중환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중환자실에 오시게 되면 환자 증상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호흡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관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혈압이 낮다라고 하면 원인을 찾게 됩니다. 혈압이 낮은 게 몸에 그 수액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수액 공급을 더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게 되고 심장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 심장 기능이 왜 안 좋은지 혹시나 뇌졸중 때문에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아주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뇌와 심장, 뇌와 폐, 뇌, 콩팥, 전신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안 좋으면은 나머지 하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게 되면은 폐도, 심장도, 콩팥도 다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그건 치료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찾게 되고 또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투석하는 적으로 투석을 돌리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감염 때문에 전신 감염이 나빠져서 폐혈증이 왔다. 그럼 적절한 감염 치료와 그리고 관련된 전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발병 부위인 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뇌압을 낮추거나 그쪽도 모니터링하지만 다른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잘 보고 같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렇게 보실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뭔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이게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혹시나 폐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혈전이가 어딘가 다시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온 전신의 장기들이 제대로 다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석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약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승합제,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는 약제를 쓰면서 부작용도 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초에 가는 혈액 자체를 가운데로 다 중심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또 말초 혈관에 장애가 생기거나 막 손가락이 막 퍼렇게 변하거나 발가락이 퍼렇게 변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봐야지 되는 거고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이제 수분량이 부족해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승합제를 쓰거나 뭐 무조건 뭐 수액을 준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또 폐에 물이 차서 문제가 생기고 막 하나가 문제가 됐으면 여러 가지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보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뇌졸중 중환자의 생존율 통계 같은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근데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30일째 치명률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거든요. 저희가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뇌졸중학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병이 좀 위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30일째 치명률이 한 16%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연구했던 내용들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의 한 3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면서 중환자실에 내려와야 될 정도의 환자의 사망률이 거의 한 20에서 30% 사이. 그래도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 뇌경색 환자는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위험 인자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좀 잘하신 편이어서 그런지 뇌경색의 중환자가 조금 적게 생기고 있어요. 오히려요? 네. 더 높은 그리고 것 같은데 의외네요.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정맥내 혈전용해술이라던가 동맥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것들이 만약에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빨리 오신 분들이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중증으로 갈 확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망률이나 이런 거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장애 때문에 그런 그렇겠죠.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어떤가요? 만약에 뇌졸중이 심해서 중환자가 됐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거의 이제 소위 말해 식물인간 상태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전체 아직 15%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이면 15명만 증상이 없고요. 나머지 85명은 중하든 경하든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점수로만 저희가 보통 매기게 돼요. 근데 점수로 1점이라고 하면은 0점은 증상이 없는 거지만 1점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증상이 되게 경미한 건데 그게 만약에 오른손에 힘이 없는 거라던가 아니면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언어 장애가 온 게 1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1점이지만 1점이 아니죠. 그 환자한테는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저는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빨리 오시고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뇌혈관이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오면은 실어증이 오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식물인간 상태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은 왼쪽 편마비가 있고 약간의 이제 무시증후군이라 그래서 왼쪽을 무시하는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말은 하고 가족은 다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변이 왼쪽이냐 오른쪽에 왔느냐에 따라서도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 뒤쪽으로 가는 그 동맥이 있는데 기저동맥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막혔다 하면 의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리고 뭐 전 대뇌동맥이라고 해서 앞쪽에 또 생기면 갑자기 다리만 그렇다거나 네, 소변을 그런 잘못 경우도 보신다거나 이러한 어. 경우들도 뇌경색이 어느 부분에 생겼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또 생겼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홍보의사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이제 119 오라고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뇌졸중 센터, 뇌졸중 센터로 예. 일단은 빨리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지만 증상이 있다 이상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냥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뇌졸중 환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증상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구음장애. 네. 약간 뭐 사탕을 물고 발음을 한다던가 아무튼 또렷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발음이 뭉개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개는 안면마비. 얼굴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 이마에 주름은 잘 만들 수 있는데 한쪽만 입꼬리가 처진다거나 물을 마시는데 물이 이제 물이 흐른다거나. 한쪽이 흐른다거나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타나는 건데 판층마비. 뇌는 반대쪽을 지배하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병변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고요. 팔만도 생길 수 있고 다리만도 생길 수 있고 손만도 생길 수 있고 발끝만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고요. 마비는 중심해 보고 만하는. 그리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인데 이게 이제 이석증도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석증은 고개를 안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덜 어지럽죠. 근데 자세 변화와 무관한 심한 어지럼증, 구토, 그러면서 딱 걷는데 한쪽으로 몸이 막 쏠리는 거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러면 이제 뒤에 손해 쪽에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